안녕하세요. 빅로컬 빅펄스의 박한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CES 2021 온라인으로 열렸는데요. 좀 이야기를 좀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경제 채널이죠. 3프로 아주 요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와가지고 CES 2021 브리핑을 하는데 매슬로 인간 욕구 단계론을 이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계해서 딱 3분만 브리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진간에서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이제 3프로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뭐 이 슬라이드를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단계로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를 기술과 연결시키는 시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BJ 포그라고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죠. 그래서 휴먼 컴퓨터 상호작용, 그래서 HCI라고 하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인데요. 이 학자가 조금 일찍부터 그러니까 컴퓨터 기술을 채널로서, 즉 미디어죠. 그 다음에 도구로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회적 행위자로서. 그래서 컴퓨터, 디지털, ICT 기술이 어떻게 하면 인간과 가장 최적의 교류를 하기 위해서 또 사용자인 인간한테 어떤 의미 있는 경험을 주고 또 사용자인 인간한테 최적의 경험을 주기 위해서 어떤 도구로서 그 다음에 미디어 채널로서 그 다음에 사회적 행위자로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 그러한 측면들을 이제 매스더의 욕구 단계론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일찍부터 연구를 했고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모바일이 등장과 함께 이 BJ 포 교수가 계속 그 분야를 이제 적용시켜 나가고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걷기 여행, 둘레길, 올레길 이런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매수의 인간 욕구 단계론을 적용해서 우리 ICT, 디지털 기술을 접목할 수 있을까를 이제 한국관광공사 초청으로 특강을 한번 냈었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마이스 산업신문에 이렇게 전면 인터뷰로 실리기도 했었고요. 매수도 인간 녹교 단계론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 테크라고 해놨는데 이제 코로나 테크의 발전 방향을 한번 제가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매수도 인간 욕구 단계의 가장 이제 기초적인 것이 바로 생리적 욕구죠. 생리적 욕구라고 한다면 어떤 식음료라든가 화장실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것을 코로나 테크, 홈코노미하고 연결시켜 보면 당연히 이제 푸드 테크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료품이라든가 생활용품들, 그럼 이 택배 기술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뭐 공기 정화해야 된다든가, 그렇죠? 혹은 물 정화해야 된다. 그렇죠? 공기청정기라든가, 혹은 생수기라든가, 혹은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 이런 기술들이 이제 사실 코로나 기간에 생리적 욕구에 대응해서 발전을 하고 그런 제품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단계는 안전 보안의 욕구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예방이라든가 치료와 같은 것인데요. 이제 코로나 테크와 관계한다면 마스크라든가 원격 의료, 그 다음에 홈 트레이닝 관계되는 그런 장비라든가, 그렇죠. 혹은 가상화폐도 여기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안전 보안의 욕구라고 한다면, 내가 내 재산을 지키고 싶은,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가상화폐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관계해가지고 이런 기술들이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죠. 소속 사랑의 욕구는 이제 코로나 기간에 소속 사랑의 욕구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누군가한테 이제 그 어떤 충성심을 보이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누군가와 연결하면 저 정서적 지원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이제 어떤 정보적 지원을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제대로 받기 위해 가지고 이 대면을 통한 상, 인간을 통해서 그런 정서적 지원이라든가 혹은 정보적 지원을 못 받으면 미디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이렇다 보니까 레거시 미디어라고 얘기하는 신문, 방송, 잡지 이런 올드 미디어들이 상당히 이제 구독률이라든가 시청률이 높아졌잖아요. SNS 사용량도 꽤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게임에 빠진다든가 온라인 커뮤니티, 뭐 카페라든가 이런 거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코로나 테크인데 소속 사랑의 욕구와 대응되는 것이고요. 존중, 인정의 욕구를 또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존중,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럼 앞서 말했던 이런 코로나 테크들한테 개인 맞춤화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다 이제 탑재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개인 맞춤화된 알고리즘이 없으면 존중, 인정받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가 특히나 이런 개인 맞춤 알고리즘이 아주 탁월하지 않습니까? 검색 엔진들 구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개인 맞춤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사람들이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제 메스로의 욕구 단계론이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거든요. 이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의 상황들, 재난의 상황에서도 이런 자아 실현을 하고 싶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든가, 아니면 네트워킹을 한다든가, 혹은 이제 이와 관계 가지고 이제 식물들을 이제 집에서 이제 키운다든가, 그렇죠. 자아 실현의 욕구를 이제 발휘시키는 거, 식물을 키우면서 이제 언제 자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의 욕구 단계론과 코로나 테크의 발전 방향을 제가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대응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CES의 어떤 2021년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이제 자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CES 2021년도가 이번에 이제 유례 없이 이제 온라인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대구시라든가 경상북도가 이번에 이제 CES 2021에서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뉴스 검색을 좀 해보니까 그렇게 눈에 딱 띄는 성과들은 이제 찾기가 힘들었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구형 UD, 경북형 UD를 만들면서 매스 인간 욕구 단계론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어떠한 UD의 서비스라든가 UD의 정책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좀 이론적인 어떤 그 토대 위에서 좀 만들어야지 어떤 새로운 어떤 캐치프레이즈만을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무 뭔가 되게 있어 보여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제 뭔가 이론적인 어떤 바탕, 그 다음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서 그걸 대응시켜서 또 새로운 서비스를 하는, 그래서 개념이라든가 용어의 홍수, 그런 잔치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그러니까 분석 틀에서 체계적으로 뽑아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빅로컬 빅퍼스의 박한우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